지금 국군의 병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7년 사이에 병력은 11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국군 병력 최소 병력 규모인 50만 명 선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 45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인데요. 2019년에 56만 3천 명이던 병력이 현재는 45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11만 3천 명이나 줄어든 거죠. 특히 육군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는데 육군 병력은 2019년도에 4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2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죠. 또 육군 병사로만 한정을 하면 30만 3천 명에서 현재는 20만 5천 명으로 줄어들어서 1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단 몇십 개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은 사단을 통폐합하기로 했는데요. 2006년에 한국의 사단 수는 총 59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1곳으로 줄어들었죠. 당장 작년 11월에 태풍 부대로도 유명한 28사단이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 환경에 대비하여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병무청장의 발언이 매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상비 병력 감소에 대응해서 남성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한 징집 기준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해외 장기 체류를 이용한 병역 면제 연령을 43살로 상향하고 기화자, 탈북 민 남성 징집을 추진하는 등 징집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다시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병무청은 2026년 중으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43세로 상향하려 하고요. 또 연간 1000여 명 규모의 기화자나 탈북자 남성에 대한 정책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질환자의 사급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 현역으로 보낼 수 있게끔 조처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군대를 가본 입장으로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하지만요. 아무튼 병무청에서는 더 많은 남성을 군대로 데려가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조치까지 시행했음에도 병력 부족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까지 올라갔고 무려 1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병역 대상자 가운데 현역으로 분류되는 비율을 높여 입영 인원을 확보하려는 조치였지만 애초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청년 자체가 줄어들면서 효과에는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현역으로 판정되는 비율을 아무리 높여도 검사 대상이 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군에 들어오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병사뿐만 아니라 군의 전문성을 담당하는 간부 인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약 90% 수준이었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 약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군이 계획한 인원을 충분히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사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장교와 부사관까지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대 운영과 교육,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신규 인력의 유입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복무하고 있는 중간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60명이었던 중간 간부 희망 전역 인원은 2022년 1301명, 2023년 1495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821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도 9월까지 1327명이 희망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숙련된 간부들이 빠져나가면 새로 인간하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과 겹치면서 인력 공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휴직 인원 증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21년 2252명이었던 휴직 인원은 2022년 2612명, 2023년 3068명, 2024년 3412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9월까지 이미 3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부사관과 장교 신규 인간 인원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들어오는 인원은 줄어들고 기존 인력의 이탈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급 간부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부대 운영과 장비 관리, 인사와 교육, 작전 절차 등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인력입니다. 그야말로 군의 허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신인 간부로 채운다고 해도 동일한 수준의 숙련도를 바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간부 충원 문제는 전체 병력 숫자의 감소와 별개로 군의 숙련도와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가 병사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국방부는 현재 인구 구조와 병역 제도가 이어질 경우 전체 병사 규모가 2030년에는 29만 명, 2035년에는 26만 명, 2040년에는 1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2040년에 새롭게 입대하는 병사는 1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군에 들어오는 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현재와 같은 병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만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이 아니란 점입니다. 북한 역시 출생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병력 규모와 복무 체계까지 함께 살펴보면 남북한 사이의 병력 격차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2022년과 2040년의 징집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40년 북한군 규모는 약 113만 명으로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점에 병사 약 15만 명에 간부 약 12만 명을 더해 전체 병력이 약 27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전체 병력 규모는 약 4대 1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도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구 구조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육군 병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적경 지역에서 필요한 병력 배치와 예비 전력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적은 병력으로 담당하게 되면 부대 간 지원과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력 숫자만으로 전쟁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공군과 해군, 정밀 타격 능력, 감시 정찰 체계, 정보통신 기술, 방위 산업 역량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113만 명, 한국이 27만 명이라는 숫자만으로 실제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투가 지속되면 전방 전투 병력뿐만 아니라 후방 지원, 장비 정비, 보급, 수송, 경계, 시설 방호, 부상자 후송 등 수많은 임무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작전 원칙에서 공격 측은 방어 측보다 상당한 병력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방어 측 역시 충분한 병력을 배치해 주요 지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공격에는 3대1 정도의 우위가 필요하고 방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2040년 전망처럼 북한군 약 113만 명과 한국군 약 27만 명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이 한국보다 약 4배 많은 병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국군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선뿐 아니라 주요 도시와 항만, 공항, 군사시설, 지휘시설 등에 대한 방어 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력이 감소할수록 국방부가 추진하는 부대 개편과 무인체계 확대, 예비전력 강화가 얼마나 빠르게 전력 공백을 보완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드론과 AI로 대체하면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국방부도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핵심적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정 같은 무인 전력을 확대하고 주요 군사시설의 경계와 감시에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무인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사람이 담당하던 일부 경계 임무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장시간 감시와 정찰을 수행할 수 있고 여러 대의 무인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 넓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GOP나 주요 군사시설처럼 반복적인 감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연령상 장비와 레이더, 카메라, AI 분석 시스템을 결합해 이상 움직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화면을 계속 지켜보는 것보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의심되는 상황을 선별해 전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 체계가 담당할 수 있는 임무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정찰할 수는 있지만 그 장비를 정비하고 배터리와 부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무인기가 확보한 정보를 분석하고 작전 명령을 연결하는 과정에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통신망이 끊기거나 전자전 공격으로 무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모든 임무를 기술에 맡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첨단 무기가 늘어날수록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방공 체계, 정밀 타격 무기, 위성 통신, 전자전 장비, 무인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과 그 장비를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미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AI와 무인 체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이 병력을 전부 대신하는 구조가 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첨단 장비를 운용해야 하므로 군 내부에서 고도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병력 감소 시대의 핵심은 사람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인력으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과 AI, 무인 체계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